고정관념을 하는 순간에 이거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대기업주 샀는데 10년째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분산 투자를 저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절가를 지켜라. 이 부분은 절대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이다.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살 때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사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련해서 너무 이게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뭐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이에요. 네네. 근데 너무 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사버리면 그 어떻게 보면 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어떻게 보면 저기 너무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만 시장 상황도 좋고 그 기업이 알려지고 있다 지금 뭐 리포트도 나오고 그런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막 부각받는. 부각. 네. 근데 그때 나눠서 사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사야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맹목적으로 어떤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그, 예를 들면 뭐 전량 매수, 뭐 전량 매도도 할 수 있고, 전량 매수, 분할 매도도 할 수 있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고정관념을 하는 순간에 이게 저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뭐 1차, 2차 붕괴되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그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이 회사가 어떤 그 문제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좀 전에 뭐 저기 어느 아파트 붕괴되는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전량 매도를 해야죠. 그때 가차 없이 그냥. 네, 그렇죠. 목표 가격이 도달했을 때 갑자기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든가 그랬을 때 그냥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다음날 더 비싸게 팔고 그런 것보다 이제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속편하다고 하고 그 위에 올라간 가격은 다른 분이 더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내가 그걸 분할 매도를 하려고 생각해서 9점에 팔겠다 생각해서 그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더 9점에 팔아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시다가 아예 이제 고점 대비 30% 40% 빠졌을 때 그때 팔까 그런데 자기 손실 구간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주라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한다든가. 그게 제가 봤을 때 테마주가 아니고 단지 뭐냐면 수급에 의한 저기 주가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그 어떤 그 오르거나 뭐 내리거나 뭐 그럴 때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그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량 매수, 전량 매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저의 이제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전량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그 뉴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막 주구장창 가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고 이제 계속 빠지는데도 분할 매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 없이 분할 매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게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고정관념화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에 의해서 타성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깨워야지.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지 투자가 좋아지고 수익도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신 다음에 진정한 돈 버는 투자로 그 방법을 깨우치셨기 때문에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지. 보통 이제 95%가 돈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쓰라린 눈물을 흘렸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50대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어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떻게든 저희 수익을 좀 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동생들과 다 유산도 나눴지만 네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개미 투자자들 그 투자의 행태하고 저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수익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투자자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름이 없다. 근데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백전백승이라고 알아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네. 백전백승이란 말은 천자문법에 나오지 않고 예, 백전불태라고 나오거든요. 이태름이 없다는 뜻이고 근데 저걸 알지 못하고 나를 알기만 하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1승 1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거 나도.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고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야 100번 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미 95%가 돈을 잃는 이유가 이제 패착의 함정 10가지라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타조 중운 하면은 저기 그 우리 그 타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능상 뭐 주가 계속 빠지면 나 앱을 삭제해버려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외면하는 거예요. 그 어느 투자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분이 그 신용도 쓰고 그러신 것 같아요. 10억이었는데 팬데믹 때 마이너스 2억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용을 쓰고 있는데도 그 자체도 외면해버리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조증후군, 그 다음에 뭐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손해보고 있으면 이걸 갖다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돈을 갖다가 손실 보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기 때문에 물타기를 계속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가격만 보고 뭐 한쪽으로 계속 그것만 믿고 간다는 거거나 그 다음에 그 손실을 보고 있고 이익을 보고 있으면 손실 보고 있는 분이 너무 그 2.5배가 더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익 보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해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게 잘못된 선택인지 알지만 혹시라도 내가 팔고 나면 오를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결정을 안 해서 계속 주가 빠지는데도 방치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처음에 나와서 그 주식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 주식 잘하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희일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 뭐 초심자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차트 매매 같은 경우 잘하는 사람은 계속 따라서 차트시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상승장에는 다 맞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지가 않은 거죠. 지금 하락장에서는 거의 맞추기 어렵고 맞아요. 네. 대규모가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타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개미들이 이제 손실을 보는 그 패착의 함정을 내가 그렇다 그런 걸 이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나의 그 투자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개명 10가지인데요. 개미를 필패로 이끄는 위험한 투자 개명 10가지라고 정했는데 그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제 기관 외국인 잘하니까 따라하면 괜찮을까, 뭐 우량주를 매수하면 괜찮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우량주를 샀더니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주 샀는데 뭐 10년째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게 내 수익을 보장해 줄 거다. 그런 것도 아니고 분산 투자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맹목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목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지고 뭐 30개 이상 막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저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주식을 사서 이제 모니터링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인가를 매수 단계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종목 수가 많으면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중 투자를 주장하는 건데 한 서너 종목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세 종목 샀다 그러면 세 종목을 갖다가 3대 3, 3, 딱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업사이드를 갖다가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손실이 좀 작은 이유가 뭐냐면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작다. 근데 실제로 분산 투자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락장이 더 큰 손실이 발생해요. 똑같아요. 빠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률 이상을 내려면 집중 투자. 그 다음에 그 펀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나는 펀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 수익률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항상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대다수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다 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지켜라. 이 부분은 절대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그 투자 방법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애시당초에 투자를 할 때 손절할 종목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테마성 종목 사면은 손절해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은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바닥에서 사면 더 빠지더라도 견디다 보면 나중에 하여튼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절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순식간에 돈을 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 진짜 확신이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레버리지라든가 예를 들면 대출을 하려고 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단 3년씩 보고 이자를 빼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손절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은 종목 사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자기 투자 금액의 뭐 30%, 40%를 현금을 남겨놓고 막 투자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뭐 연끌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 때나 연끌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항상 저는 투자 잘하면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CEO가 유연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CEO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만 정립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번다, 이렇게 하지 잃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종목 분석이 철저하게 된 하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정말 안 좋잖아요. 대표님도 보시기에. 그래서 정말 한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하락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좀 매수할 시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하락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보다는 그분들도 다 손실이다 생각하고 한마디로 조급한 마음만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락장 어떻게 보고 대응할까, 이제 워렌 버핏 이번 네이버 뉴스를 해봤는데요. 이분도 보니까 계속 2020년 손실 많아요. 어닝 쇼크, 워렌 버핏도 거액 손실. 2015년도 13조 원 손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운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5년도도 10억 달러 손실.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냈고, 이분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투와 전쟁이 있으면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허영만에 3천만 원 손실이 나는 네이버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도 보면
직접 투자하며 주식 만화 그린 허용만 결국 25% 손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문 단위로 참가하신 분들, 지금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2019년, 20년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났어요. 그 전업 투자자 하웅 씨는 마이너스 61%,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마이너스 26%, 뭐 선명한 세강무역 대표 마이너스 21%, 그 슈퍼금이 이종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마이너스 15%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최종 결정난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한, 그 투자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잠깐의 정산이 최종은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 최근 하락장이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저 경쟁성장도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벌어지면서 그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질 거다 말씀하신 분도 있고 네. 아니다 하락이다 이제 끝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단톡방이라든가 종토방에 이제 글들이 없어 사라지고 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다음에 저기 예를 들면 앱을 삭제해 버린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 본인이 이제 종목을 사가지고 가지고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잘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저기 저평가라고 확신이 들면 손절만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뭐 시장은 성장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50년대 이후에 네. 그 나스닥과 다우지수 편찬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1차 오일 쇼크 이게 이제 다우존스 1차 오일 쇼크 때 이만큼 빠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순간순간에 폭락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당시 1차 오일 쇼크 때 그 2달러 중반에서 11달러로 이렇게 4배 오르면서. 유가가요? 예, 유가가. 그 당시 배럴당 그 저기 2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당시는. 네. 근데 지금은 뭐 100달러가 넘어가잖아요. 유가가 배럴당. 그것처럼 지속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뭐 2차 오일 쇼크 때가 1979년에 81년인데 12달러 정도 됐던 유가가 30달러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그 저희 배럴당 지금 150달러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의 가격은 이거 물론 달러가 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가 이제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성장할 종목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으면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저기 IMF 이후에 주식 투자를 했지만 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가 비슷한 종목들이 많아요. 종목 잘 골라야겠네. 예, 잘 골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IMF 때 주식 투자를 잘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복리로 성장해가지고 지금 그 몇천억대 자산을 일구신 분들도 있고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을 수시로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밸류만 보고 투자를 해서 어마무시한 자산을 뭐 읽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 급격한 자산의 변동 그 한마디로 버블이 이게 팽창하고 꺼지는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주체를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매매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예민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식량난이라 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뭐 사료주라든가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잘못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 저기 대주주가 이제 팔아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본질적인 가치보다 가동화가 오르기 때문에 대주주는 이제 파는 거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게 이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이 가는 길을 가면 남처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네.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매매를 갖다가 너무 빈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나 테마주를 쫓아다녀서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싸게 사서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판다는 것보다 마음가짐을 나도 사고 이 사람도 사고 다 사서 그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면 오르다고 보여서 배당도 받고 그런 수익도 크게 나고 5천 원에 샀는데 50만 원을 팔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뭐 사실 지금 시장상이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또 우상향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정말 물론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긴 합니다. 예. 잘 골라서 또 이렇게 장기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